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4주차 수업입니다. 지난주에 피터 슬레이드의 놀이까지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어서 피터 슬레이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슬레이드는 공간 탐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 공간 탐험이란 움직임, 소리, 공간 안에 자기 몰입해서 집단 예술 행위로 발전해가는 예술 형태를 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움직여 봐라 했던 실습 기억나시나요? 그때 포카리스웨트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고 007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음악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공간 안을 돌아다니면서 내 신체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공간 탐험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음악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음악이 아닌 타악의 소리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음악이나 소리를 통해서 내 신체를 움직임으로써 이 공간 안을 돌아다니게 되고 그게 한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위에 뭐 드론을 띄어서 이걸 찍는다면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봤을 때 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모습 자체가 예술의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예술의 어떤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넓게 흩어져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을 말하고요. 자아로부터 출발해서 몸 전체로 움직임을 확장시키면서 밖으로 움직임을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곧 연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리는 극적 표현의 원재료이며 움직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와 함께 신체 움직임을 위해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을 공간 탐험이라고 합니다. 네, 피터 슬레이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원 안에서 연기하기에서 아이들은 그의 온몸으로 공간을 침범하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움직이며 특별히 마루 안에서 돌아다니며 움직이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 그들은 마치 마룻바닥이 하나의 그림판인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흥미롭게 움직여 나간다.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임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상대를 배려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그쪽에 다른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의 공간을 존중해 주면서 내가 또 다른 움직임을 형성해 내고 그래서 이것들이 자유롭게 움직여 나갈 때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림이 되고 하나의 예술 행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슬레이드는 움직임, 소리, 공간 등의 연극적 언어를 드라마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드라마 전문가입니다. 슬레이드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지점은 바로 이 공동체 예술이었어요. 혼자서만 하는 어떤 어, 혼자서 단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예술 행위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예술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개개인의 자발성과 즉흥, 표현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는 하나의 총체적인 예술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슬레이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아동 드라마가 존재한다고 믿으며 아동 드라마가 그 자체의 권리를 갖고 있는 하나의 예술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무의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의식적인 것이 되고 어른들이 말하는 연극 형태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행위들이 오히려 굉장히 예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커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무의식보다는 의식적인 행동, 의식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 그리고 규칙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하는 연극의 형태를 띠게 되지만 어렸을 때는 그러한 무의식적에서 생겨나는 창조되는 그러한 예술의 형식을 지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연극의 전문가는 도로시 헤스코트예요. 도로시 헤스코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DIE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도로시 헤스코트는 영국의 교육 연극 전문가이고 드라마 전문가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한 사람입니다. 드라마 개념을 체험함으로써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요. 교육 연극의 방향성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로시 스코트는 이 교육 연극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고요. 우리가 실습했었던 과정 드라마를 만든 시슬리 오닐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도로시 스코트는 하나의 구조이자 시스템으로서의 드라마를 만들었는데요. 어, 도로시 스코트의 DIE는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와 다르게 하나의 구조화된 드라마 안에서 학생들이 그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는 이러한 형태로 교육 연극을 진행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는 웜업, 연극 놀이, 그리고 본 활동, 마무리 활동 이런 식으로 단일화된 단편화된 이러한 활동들이 연계되어서 진행을 한다면 DIE는 하나의 내용, 하나의 드라마 속에서 그 과정들을 학생들이 수행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드라마적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영역으로는 즉흥이 있고 역할 연기, 댄스 드라마, 사회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기서 도로시 헤스코트는 교사란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해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사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배울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극적 행위의 체험을 통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의미 만들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극적 행위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체험하는 인간의 능력이다. 그 과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어떠한 정보를 이해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드라마 속에서 이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입장이 되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체험하게 해주면서 그 과정 안에서 어떠한 정보를 이해하게 해주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의미 만들기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그 체험을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구나 또는 이런 행동들이 잘못되었구나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로시 헤스코트는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사들은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에 주력하기보다는 학습 분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보류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보류할 수 있는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해서 빨리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류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사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학생들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와 제대로 맞붙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기다려줌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죠. 곧 교사에게 문제의 해답을 듣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행한 작업에 의해서 답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많이 맡겨두는 것을 이 교사의 역할로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해낸다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그 문제와 겨룰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시 헤스코트는 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DIE입니다. 드라마 체험을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드라마 안에서 이 학생들이 그 안에서 어떤 드라마적 경험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 드라마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맞닥뜨린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 그것을 드라마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 학생들에게 전문가라는 역할을 주는데요. 이것도 제가 그 초반부에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어, 그 학생들에게 전문가의 역할을 주는 것을 전문가의 망토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번역에 따라서 전문가의 망토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책에는 전문가의 외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망토란 학생들이 스스로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인데요. 교사가 인물로 역할 연기를 하면서 사건을 증폭시키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공경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를 만듭니다. 교사가 인물로 역할 연기를 하는 것은 역할 속 교사를 이야기하죠. TIR을 이야기합니다. 역할 속 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번역에 따라서는 역할 내 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그 역할 연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공경에 빠졌다라는 상황들을 주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 전문가의 역할로서 그 드라마 속에서 미션을 수행하듯이 공경에 빠진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의 핵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황을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부딪힐 수도 있고 부딪히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드라마 속 이 허구 속의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맞닥뜨림으로써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 안에서의 어떤 내면의 힘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다른 친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일까? 이 문제의 어떤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힘도 기를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이 DIE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역할 속 교사인데요. 줄여서 TIR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역할 속 교사의 목적은 교사에게 문제의 해답을 듣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행한 작업에 의해서 답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 역할 속 교사를 통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 학생들이 이 답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담겨 있는 보편적인 의미를 찾아내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또 상황 밖에서 학생들을 지켜보고 격려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드라마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사의 역할이 드라마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방향이 너무 달라지면은 방향을 잡아주는 이러한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면 이 DIE에서의 역할 속 교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서 개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stopping consider이라고 해서 멈추기도 하고 또 제어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DIE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드라마를 통해서 살아보기 개념인데요.
헤스코트의 연극 만들기는 하나의 사건을 그 자체로 독립시켜주는 기능과 함께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체험함으로써 드라마를 통해서 실제 삶에서 적용되는 법칙들을 알아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드라마 안에서 직접 살아보기 체험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직접 맞닥뜨리고 또 드라마를 통해서 현재의 삶과 적용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게 해주는 드라마 안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실리 오닐인데요. 시실리 오닐은 과정 드라마의 창시자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헤스코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드라마는 사실 DIE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이 시실리 오닐은 1960년대부터 런던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고, 영어와 연극을 맡은 교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즉흥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상황을 던져주고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창의력과 표현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런던 지역 교육청의 드라마 자료센터의 책임자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또 헤스코트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저서를 많이 출간하게 되는데요. 이 헤스코트의 DIE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헤스코트에 관련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책들을 많이 내게 되는데, 드라마 가이드라인, 드라마 구조,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 드라마 세계, 과정 드라마의 구조라는 책들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그 교육 연극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과정 드라마입니다. 과정 드라마와 DIE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DIE는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드라마 속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업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과정 드라마 안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드라마 속 안에서 충분히 드라마적 체험을 하고 그 안에서 살아보기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하다. 어떠한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과정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정 드라마가 삶에 대한 탐색과 성찰을 수용하며 또한 그러한 탐색과 성찰을 넘어서는 예술 체험이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꼭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 드라마 속에서 살아보면서 어떤 우리가 삶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고 또 그 성찰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예술 체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실리 오닐은 이러한 드라마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연극 체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드라마 구조를 정립하는데 매진합니다. 이 구조라는 것은 참가자들이 드라마 활동을 하는 가운데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며 다양한 에피소드들의 연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실리 오닐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즉흥이라는 것이 이 드라마 구조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구조와 자발성이 내포된 즉흥을 통해서 이 드라마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야기하는 과정 드라마는 참여자들이 상황에 직면하고 그 상황을 조정하는 가운데 그 상황, 곧 드라마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커다란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질적인 드라마 요소들은 리더와 리더가 제공한 드라마 구조 속의 참여자들에 의해 조정된다. 그럼으로써 참여자들은 드라마적 경험과 사건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즉, 과정 드라마라는 것은 그 드라마 속에서 이 참여자들이 그 상황에 직면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드라마적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이 삶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정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 드라마 안에서 참여자들이 어떻게 드라마와 만나게 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것을 참여자들은 극적 상황의 긴장감 속에서 몰입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하는 행위, 할 수밖에 없는 행위, 지켜보게 되는 행위,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행위 등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면서 이처럼 행위를 직면하는 순간 속에 드라마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과정 드라마 실습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슈퍼거부 과정 드라마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해야 하는 행위가 있고 또 지켜보게 되는 행위도 있고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직면하면서 그 직면하는 순간 속에 드라마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즉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그 순간에만 드라마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극 공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연극 공연은 예술적 성과물이라기보다는 관객의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이 바라보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이라는 게 어떤 예술가들에 의한 어떤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 공연을 지켜보는 관객들의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연극 공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 드라마는 구조와 즉흥 원리라는 작동 원리 안에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체험으로 성취되는 연극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정 드라마는 그 드라마라는 구조, 그 안에서 참여자들이 드라마 안에서 살아보기를 통해서 즉흥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여자들은 자기들이 해야 하는 행위, 할 수밖에 없는 행위, 또 지켜보는 행위,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체험으로 성취되는 연극적 사건이 바로 과정 드라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실리 오닐은 DIE와 다른 또 하나의 기법을 하나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비 텍스트입니다. 예비 텍스트는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성취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정 드라마를 시작하는데 드라마에 들어가는데 앞서서 참여자들이 좀 더 이 드라마 안에 몰입할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주는 것, 먼저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예비 텍스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광고의 한 문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진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뭐 영상일 수도 있고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게 만들고 그 드라마 안에 빠져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예비 텍스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광고의 이 문구는 시실리 오닐이 직접 만든 과정 드라마의 예비 텍스트인데요. 100달러, 누구든지 다크우드 하우스에 하룻밤을 보내는 분께 드립니다. 라는 어떤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먼저 참여자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래서 이 참여자들이 이 광고 전단지를 먼저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구를 보고, 다크우드 하우스에 하룻밤을 보내면 100달러를 준다고? 여기에서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러면서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다크우드 하우스가 어떤 곳이길래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만 해도 100달러를 주는 걸까? 뭔가 귀신이 나오는 곳일까? 뭐 폐허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비 텍스트의 역할은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자발적 성취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드라마를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매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광고 전단지나 사진이나 그림 등 다 가능하고요. 이 예비 텍스트는 과정 드라마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이자 드라마 활동을 가능케 해주는 출발점이자 재료가 됩니다.
오늘은 예비 텍스트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드라마 교사들은 감각 열기, 웜업이나 마음 열기 활동, 아이스 브레이커를 통해서 수업을 시작한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신체 움직임을 위주로 하는데 이러한 게임들은 후속 활동과 그다지 연관이 있지 않다. 하지만 예비 텍스트는 드라마 내부의 특별한 과정으로 이끌 수 있는 복선의 씨앗이 될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행위들의 그 행위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비 텍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를 진행할 때 이런 웜업 활동을 하는데 이 웜업 활동이 감각 열기, 마음 열기를 감각 열기, 마음 열기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웜업이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데 이것은 본 활동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이것을 비판하면서 하지만 예비 텍스트는 드라마의 이런 과정과 연결이 되는 복선의 씨앗이 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비 텍스트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진행했던 슈퍼거북 과정 드라마입니다. 슈퍼거북 과정 드라마의 순서를 적어 놓은 것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슈퍼거북 과정 드라마는 서로 다른 주관적 의미들을 드러낸 학습자들이 주관적 의미 표명을 넘어서 다른 의미의 이해 및 수용까지 하게 된다. 즉, 우리 슈퍼거북 했을 때 마지막에 도전장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경기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선택한 친구들이 서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서로의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봤어요. 그럼으로써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수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켜 진짜 질문을 하도록 촉발하는 살아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나는 경기를 하지 않을 건데, 너는 왜 그런 경기를 하겠다라는 선택을 했어? 이거는 내가, 이 안에서 정말 알고 싶은 욕망이 일으켜지는 진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줌으로써 살아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을 이룰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참가자의 질문은 진짜 질문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서로 다른 관점들을 공유한다. 슈퍼거북 과정 드라마를 통해 참가자들은 다른 관점들이 공존한다는 의미를 내면화하는 대화적 존재가 된다. 아, 나랑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 있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공존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의미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 드라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수학습 방법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슈퍼거북 과정 드라마는 대화적 탐구라는 그 과정 드라마의 종류 이 과정 드라마는 세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슈퍼거북은 대화적 탐구라는 과정 드라마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알게 되고 서로의 생각들을 알게 되는 그럼으로써 의미를 내면화하는 대화적 존재가 되는 과정 드라마입니다.